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진정한 아이돌, 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셨지만 어제 하루 못 보신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우영입니다. 네. 아니 왜 웃어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 상담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고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말로 흔히 이제 썸 타는 사람이 있는데 매일 평일에만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자리를 비웠다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보고 얼굴이 작다, 잘생겼다, 목소리가 좋다 이런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아니 얼굴이 작다는 얘기는 했는데 아니요, 이우영 아나운서도 엄청 얼굴이 작아요. 찔리셨나요? 아니요. 네. 이우영 아나운서 네. 내가 길거리에서 못 알아봐요. 왜냐면 하도 얼굴이 작아가지고 눈, 코, 입이 기억이 안 나. 네. 하도 얼굴이 작아서. 목소리가 좋다 이제 이전에 윤준건 아나운서에게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경우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 네. 뭘? 근데 진짜 제가 네. 어제 그랬어요. 네. 아니 얼굴은 작은데 하지만은 이우영 아나운서 얼굴이 크다, 머리가 크다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다. 네. 얼굴이 얼마나 작은데? 진짜 이목구비 멀리서 보면 기억도 안 나요. 그 뒤에는 내일 또 따질까 봐 겁나라고 하시고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뒤끝이 있네. 네, 요즘 같은 예. 세상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만큼 이유영 아나운서 얼굴이 작은지 이런 거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저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예. 저는 머리가 크거든요. 얼굴도 크고. 예. 뭐 얼굴도 진짜 뭐 멀리서 보면 못 알아보겠어. 정말 예. 최선을 다해 수습해 주시네요. 아니요. 아니 안경 쓰잖아요. 그럼 안경만 보여요. 얼굴이 네. 하도 작아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힘들다. 아유. 그리고 참 여러분 우리 방송 열려 있습니다. 제가 아까 4부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정하 의원과 4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3부 고민정 의원이나 4부 박정하 의원과 인터뷰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샵 0945 우물정 0945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질문을 해 드릴 테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우영 아나운서가 이 머리 얼굴이 작다 크다 이런 데의 의견도 괜찮습니다. 무슨 의견이든 저희 다 받아드리니까요. 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얼굴 작은 이유영 아나운서 네. 뭐부터 애쓰셨습니다. 네. 아니요. 네. 왜 추워진다는데 왜 덥지? 저는 네. 이상하네. 예. 자,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3선의 장제원 의원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선친의 묘소를 찾은 뒤에 SNS에 이제 잠시 멈추려 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 불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여당의 주류 인사들 가운데 불출마 선언은 장 의원이 처음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했던 당 혁신위원회가 어제 활동을 종료한 직후에 나온 건데요. 오늘이 이제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22대 총선 레이스가 시작된 날이죠. 장 의원은 윤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이었죠.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했고 지난 2월에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해서 두 차례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내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면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도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라고 말을 했죠. 불출마 결심 시점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장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는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운명적인 거라고 본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당 지도부나 다른 중진 의원들을 향한 메시지도 이번 선언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에는 내가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지만 그런 것은 이라고 하면서 말끝을 흐렸고요. 불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김기현 당대표와 교감했느냐는 질문에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 의원은 기자들에게 무소속으로 2016년 4월 13일 당선된 날부터 지역 주민을 부모님처럼 모셨다. 부산 사상구민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또 그런데 부모님을 버려라. 정치 생명을 넘어 자연 생명을 버리라는 모습을 어떻게 수용하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자신을 향해 나왔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두고 한 말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제원 의원은 사상구의 지역구 관리를 아주 굉장히 잘한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설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뭐 장제원 의원 대신에 누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상 장제원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는 이게 결정이 안 될 정도로 장제원 의원은 굉장히 이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신망과 이런 게 두터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마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따져본다면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다? 오케이. 그런데 저는 불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4달 남았어요. 정확하게. 4달 남았는데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면 장제원 의원 친윤 핵심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빚어지는 충격이 그때까지 이어지느냐. 천만에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공학이나 선거 전략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빠르면 뭐 1월 초나 중순 아니면 뭐 1월 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렇게 빨리 이걸 서두를 이유가 있었느냐. 저는 사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좀 어리둥절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큰 결단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 조금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장제원 의원 불출마 선언에 이어서 당내 또 다른 주류 인사의 희생 결단이 뒤따를지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 의원의 결단 시점을 두고도 당내에서 예상보다 타이밍이 앞당겨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혁신위의 거듭된 주류 희생 수용 요구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동반 저조 현상 김기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 조짐 등이 결단 시기를 앞당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일단 신호탄이 올라온 만큼 후속 선언을 통해 인적 쇄신 분위기가 끊기면 안 된다는데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하고요.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친윤그룹, 영남 중진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뇨한 혁신위가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제안을 하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장제원 의원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이 되어왔죠. 무엇보다도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3.8 전당대회 때 장 의원과 김장 연대를 꾸려서 당권을 거머쥔 만큼 이번 불출마 선언에 앞서서 사전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냐 추측도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 계획했던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어제 급작스레 취소를 했고요.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막판 고심에 들어갔고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후에 거취를 표명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르면 이번 주에 결단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결단 시점이 내년 1월 중하순이 될 거란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너무 늦은 결정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바 있습니다. 이 방향을 두고는 수도권 험지 출마 대신 불출마 또는 울산 내 험지 출마 선언에 무게를 두고 고민 중이고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내세운 뒤에
당대표직을 내려놓고서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라는 시각도 지금 있는 상황이죠. 한편 국민의힘 전체 의원 111명 중에 31명을 차지하는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지금 관심사인데 현재까지는 일단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정치 뉴스를 위해 모니터링을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일단 언론과의 접촉을 줄이고 고심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 사퇴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소식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인 전에가 참 뒤끝이 많으시네. 정치 뉴스를 위해. 네. 어이 무서워. 예, 그러길래 흐름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길래 네. 자리 비우지 마세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휴가도 가지 마시고. 네. 이거 사실 말이에요. 김기현 대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직후에는 저는 사퇴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민심이 이 정도로 반영이 됐다. 민심이 이 정도로 나쁘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모습이었죠.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퇴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지금 사퇴를 하라고 한다. 이게 전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선거를 봤을 때요. 과거 같은 경우에 당의 그립감이 강한 당대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표 시절에 그 당에 대한 장악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러면은 당대표가 정말 선거에서 중요한 얼굴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 이외에는 사실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이게 선거가 다가올수록 자 이제 보십시오. 좀 있으면 공관위원장 이제 선출이 되면 모든 관심은 공관위원장한테 가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천에는 항상 갈등이 불거지게 돼 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뉴스거리가 있다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공관위가 이제 공천이 끝나요. 그다음에 선대위거든.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입지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말고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왜 자꾸 당대표 사퇴론이 나오는지 저는 객관적으로 당 밖에서 정치할 뜻이 전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좀 놀라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당대표 나가라 그러지? 왜냐하면 비중이 큰 모르는데 점점 작아지는 이 상황인데 그게 작아진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김기현 대표가 물러선다고 한다면 비대위를 꾸릴 수는 있겠죠. 근데 비대위를 꾸린다고 지금 비대위 꾸려가지고 비대위에 어떤 얼굴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 갖느냐? 그렇게 안 돼요. 또 비대위원장 누가 되든 공관위원장에 관심이 더 가고 선대위원장에 관심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선대위원장도 공동선대위원장 체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사퇴가 불출마 가지고 안 된다.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사퇴를 하면 물러난다기보다는 약간 밀려난 듯한 모양새일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러난다 밀려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최소한도 혁신위가 있을 때 하면은 밀려난다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일부 목소리지만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그래요. 당대표가 정말 선거에서 아주 한 70% 역할을 한다. 그럼 물러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왜 자꾸 그런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 이야기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이재명 친정 체제를 정면 비판을 하면서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총선이 4개월여 앞둔 상황이죠. 120일 남았는데 당내에서는 이제 개파를 불문하고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비명계 수장격인 이 전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이 현실화되면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식 탈당 또 신당 합류가 실제 이뤄질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보폭을 넓혀왔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창당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데 이어서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시점까지 거론을 한 겁니다. 일단 당 내에서는 당장은 탈당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요. 이 전 대표의 독자 세력화가 여의치 않다는 점을 들어서 신당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친명 지도부의 반기를 든 비명계 4인방 모임 원칙과 상식이 추후 독자 행동에 돌입을 하면 이낙연 신당이 점차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분열은 필패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제 강성 지지층을 향해 비명계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좀처럼 내홍이 수습되고 있지는 않는 모양새고요. 이러한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이낙연 신당 이슈로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변절한 정치인이다 사쿠라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한 적 있죠. 문재인 정부 3총리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연대설이 불거지기로 했던 만큼 이재명 대표는 전직 총리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1대1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나 이제 명락회동은 이제 성사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번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이 조금씩 구체화돼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제는 또 이상민 의원과 이제 만남도 있었는데 대표적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4인방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신당이 가져갈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도 뭐 27일 그리고 이 원칙과 상식이 있는 의원분들도 연말까지 뭐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분들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건 아닌지. 산타 할아버지 기다려요? 늘 기다리죠. 늘 기다려요? 네. 예. 병원 가봤어요? 네. 아니 전 순수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뭐 이번에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저요? 예. 현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현실적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꿈과 현실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네.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말이 보세요. 연말에 원칙과 상식 연말까지 기다린다. 이낙연 대표는 연초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비명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자 보십시오.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자신들이 다시 한번 당권을 가져가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대의원 대 권리당원의 이 비율이 20대 1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20대 대의원 한 표죠. 20대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권을 다시 획득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 그 다음 단계고 공천 문제도 사실 굉장히 불투명해요. 왜냐하면 하위 10%를 30% 감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10% 의원이 예를 들면 10,000표를 얻었다. 그럼 30% 3,000표를 깎는 거예요. 7,000표 이렇게 돼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위 10%를 규정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래저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래저래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또 다른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말로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과거 사례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탈당 움직임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게 지금 겉으로 그러는 거지 속으로는 다 지금 배려할 생각이 아주 충만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하는데 정치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말에 넘어가지도 않고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신당이 가져갈 이슈가 뭐냐? 뭐 이슈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뭔지 그거는 정치 공학적인 이유가 또 있겠지만 뭐 명문적으로 내세운 것은 민주당의 정통성의 회복이겠죠. 민주당의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아마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다수가 주장을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밝혔는데요. 이태원 참사는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비극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밝힌 겁니다. 또 야당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춘 대규모 특별조사위원회 발족 등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통과를 주장을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해선 검경의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규명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참사를 이용한 불필요한 정쟁이 유발되고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건 없었다.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하고자 하는 기도는 멈춰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상처 회복과 치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이 특별법 내용 좀 더 살펴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요.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신체,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과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를 본 이태원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진상조사기구를 설치를 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고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서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 특별법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이태원 참사와 특별법을 바라보는 양당의 시각차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태원 참사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재발 방지 조치. 둘째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태원에서 이 자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을 도와준다든지 아니 추모의 어떤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진상 규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으로 따지면 지금 이 이태원 참사 관련 많은 안전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부터 통과를 시키고 뭐를 얘기를 해야지 이거 통과 안 시키면서 계속 뭐 진상규명 이러면은 이건 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쉽게 얘기한다면 이태원 특별법 지금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피해자 지원 추모 사업 강화라든지 혹은 특히 이태원 상인들 지금 사실 이태원 가봤어요 요새? 네, 가봤습니다. 좀 어때요? 요즘은 좀 많이 요즘 많이 돌아왔어요. 네. 그 어쨌든 한동안 또 여기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다니까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돕는 법안이라는 게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야 이거 국민의힘이 했네. 이거 반대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민주당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왜 단독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이 안전 관련 계류 중인 법안들 빨리 좀 어떻게든 통과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분이 많네요. 우리 이호영 아나운서 사회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하셨나 봐. 0345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남자가 얼굴이 너무 작아도 볼품이 없어요. 이호영 아나운서가 최고예요. 두 분의 케미가 어우러진 브리핑을 들어야 퇴근길이 신이 나요. 근데 이게 칭찬 맞나요? 칭찬이지. 네. 저도 근데 있잖아요. 네. 이상한 게 전부 이호영 아나운서 칭찬만 나오고 제 칭찬은 거의 없어요. 갑자기 더워지네. 네? 저도 이게 참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네.
아 우리 얼굴이 너무나 작은 이유영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지금 웃는 거예요, 웃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보여. 너무 작아서요. 아,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